11월 3일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 마켓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마감하기 한 50분 전인데요. 오늘 시장의 흐름은 뭐 이런대로 다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시장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데이터들이 나왔어요. 일단은 고용인데요. 이니셜 잡레스 클레임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22만 3천 건을 보는데 실제적으로 나온 게 21만 7천 건이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아직도 좋다. 이런 사인을 보내는 그런 지표가 나왔죠. 이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 non-farm productivity 이런 것들 이제 프리리미너리 데이터들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productivity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믹스로 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S&P 글로벌 컴포짓 PMI 그리고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전에 뭐 미리 프리리미너리가 나오고 어저스트하고 이제 파이널이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에 큰 임팩트는 주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것도 경기 침체가 우려되네 하는 그런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리액션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ISM Non-Manufacturing PMI도 나왔는데 이거는 예상치보다 조금 적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온다는 게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서 시장은 뭐 이렇게 믹스되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은 이 어제 연준 회의 발표 후에 그냥 후폭풍이 좀 불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장중에 S&P가 마이클 윌슨이 얘기했던 스탑 로스 지점 3,000 S&P 500에 3,700까지 깼다가 거기서부터 반등해서 지금 그 위쪽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마도 이제 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이 내일 나오는 경제 지표 중에서 non-farm payroll, 그다음에 unemployment rate 요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 unemployment rate을 연준에서는 4%를 보고 있죠. 근데 지금 계속 3.5% 정도의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페이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내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 내용들을 몇 가지 하이라이트를 해보면은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가지고요. 지금 헐리데이 세일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아리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inflation to dampen holiday spending, 헐리데이 스펜딩을 좀 꺾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리테일 트레이드 그룹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나이키나 메이시스나 뭐 이런 백화점 리테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 실적이 이제 관련된 거는 다음 분기 리포트에 나오게 되겠죠. 그런 것들도 아셔야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크락스나 또 어떤 리테일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또 리테일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것이 또 좋게 나오는 그런 실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아리클 하나가 있는데 짐 캐노스라고요. 마켓에 숏세일을 많이 하는 헤지 펀드 매니저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엔터테인먼트 컴퍼니 어떤 하나를 딱 집었는데요. 이게 너무 오버밸류가 돼 있다. 이거는 지금부터 해서 한 5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종목이 뭐냐면은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 하나 더 쉐어를 하면은 여러분은 템베거 좋아하시죠? 템베거. 템베거 스탁 앞으로 어, 크게
상승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종목이 있다. 그렇게 이제 CNBC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또 이게 확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번 어딨냐면은 찾아봐야겠네요.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려고 어, 아까 봤는데 나오지가 않네요. 일단 그 안에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슬라, 그리고 AMD, 그리고 서비스나우, 그다음에 엠파워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공부를 해보시고 믿고 나가 보시면은 되는 그런 종목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참 이게 이래요. 제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샥 사라져 버리면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있네. 어, 햄버거 스탑. 월스트리트이 좋아하는 월스트리트 believes can keep the big return going. 지금 계속 그 수익을 계속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 그 종목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테슬라, AMD, 엠파워, 그다음에 포티넷, 그다음에 서비스나우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앞으로 프라이스 타겟까지 업사이드가 이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프라이스 타겟은 향후 12개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뉴스는 이제 러시아 이코노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 전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뉴스들이 이제 헤드라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 나와 있는 뉴스들은 몇 가지 있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건 없고요. 일단은 폭스콘 파트너, 폭스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부자 펀드랑 어, 파트너를 만들었대요. 일렉트리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뉴스가 있고요. 어떤 거를 만들어낼지 그런 거는 좀 확실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일단 돈을 받았다. 이 사우디 쪽이 의외로 이 자연재생 에너지 쪽으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시드에도 투자를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이 프로로지스라는 그 딜리버리 업체죠. 운송업체 이제 그 트러킹하는 회사인데요. 그 트러킹 회사도 일렉트릭 비클 자기네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들을 만드는 거에 대한 그런 플랜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EV 쪽, 그다음에 일렉트릭 비클 차징 스테이션 쪽이 상당히 포커스를 받고 있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켓의 어떤 큰 흐름을 보면 일단은 이 헤드라인을 보면은 잡 데이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잡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그런 바운더리까지 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시장은 약간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 마켓은 소폭의 상승, 다우 같은 경우에는 0.03. 확연히 다우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퍼포먼스가 상당히 안 좋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의 흐름도 상당히 힘이 없는 모습이고 S&P 같은 경우는 그 중간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썬런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대략 20% 정도가 올랐고요. 또 썬런과 마찬가지로 퍼스트 솔러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고 또
이 태양광 부품 업체죠. 엔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 섹터의 흐름을 보면은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7개 섹터가 상승세로 가고 있고요. 하락세로 가고 있는 섹터는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그동안 상승세 많이 보였던 파이낸셜,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이 하락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흰 맵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에너지 쪽에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인더스트리얼 쪽의 흐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SPR이라 그러죠.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선정 업체가 생겼어요. 그 선정 업체 중에서 코너커필립스, 그 다음에 발레로, 그 다음에 메라톤 페트롤리움, 그리고 쉘이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너커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뉴스로 인해 가지고 탄력을 받아서 6.9% 정도의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보면은 이제 뉴트럴 존으로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페드워치에서 보는 연준의 금리 인상폭을 보면은 일단은 다음 달에 0.5에서 0.75를 올리는 그게 이제 디베이트 되고 있는데요. 지금 0.75를 올리는 쪽이 좀 강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가 언제 올리는 것을 스탑할 건가 그거를 유추해 보면은 대략 내년 6월 정도까지 금리를 5% 정도로 유지하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후에 어닝 발표가 있는데요. 몇 가지 종목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도 있습니다. 페이팔, 블락,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멜리, 투윌러, 스타벅스,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어, 카바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실적 발표가 장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관심 있는 종목들일 거고요. 요런 것들이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EPS가 깨질 건지 진짜로 장이 점점 기업의 실적이 줄어들 건지 그런 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이던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실적 발표가 지난 실적이 좋았던 것보다는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얼마만큼 자신 있게 내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뉴트럴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윌러 같은 경우는 이 좀 뜨거운 감자죠. 이게 크게 움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이던스가. 그리고 페이팔 이것도 주가가 요즘에 좀 더 많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좀 걱정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전략적으로 어닝 플레이를 하셔도 되고 내일 결과를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 그 다음에 실적 가이던스 확인하시고 매집 저점에서 매집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종목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은 S&P 500를 딱 보시면은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이 분 차트로 봤을 때 거의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3,700을 딱 뚫었어요. 3,698인가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마이클 윌슨이 얘기했던 S&P 3,700이 스탑 로스라 그랬어요. 근데 스탑 로스라는 얘기는 거기에 강한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그 뜻을 또 반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고 올라와줬다. 그렇게 보시면은 내일도 상승으로 만약에 이어진다 그러면은 어제 이런 하락은 노이즈에 의한 하락이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티피컬하게 이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항선, 지지선을 맞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그릴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 주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 솔직히 연준 회의 나온 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략대략 그냥 들으면서 또 막 뭐 커멘트를 남기긴 했지만 제가 나중에 다시 들어보니까 이 연준 의장 제롬 파웰도 약간 그 뭐랄까 처음에는 도비시하게 나왔다가 나중에 막 호키시하게 바뀌었는데 그게 뭐 의도하고 그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기자의 질문들이 좀 연준을 자극하거나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연준이 궁지에 몰려 있는 그런 위치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좀 더 심도 깊고 좀 수준이 높은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약간 너무 직접적이고 연준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지적이라든지 어, 좀 더 약간 심기를 안 좋게 하는 그런 질문 논조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좀 과민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장도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제롬 파월의 입술 때문에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어떤 리액션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분히 여러분들이 QQQ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실 텐데 차트 흐름이 안 좋아요. 지금은 S&P나 아니면은 다우 있죠. 다우 같은 그 레버리지 상품이 오히려 더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 중에서 에너지 커뮤니케이션이랑 테크놀로지가 빠지는데도 엔비디아와 AMD는 어제 손실을 많이 회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를 한번 다시 보면은요. AM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매력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향후 1년 내지는 뭐 6개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했을 때 후회하지 않은 가격일 것 같은 그런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AMD 같은 경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한데 일단은 지난 한 몇 주간의 흐름을 본다 하면 일단은 200 지난번에 나왔던 200불 깨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도 보면은 일단 한 205불 정도에서 215불 사이는 여기에 일단은 큰 지지선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상승하는 과정의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악재는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이 내려가서 내려간 부분도 있지만, 이제 포드의 어떤 딜리버리라든지 그런 숫자를 보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이 좀 같이 심파시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이제 재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250이 아니라 230지점, 230지점을 충분히 넘어서 그 부분이 새로운 지지대가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뭐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보는데요. 애플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오늘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135불 정도 진짜 내려온다. 그러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애플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일 엑스 디비던 데이가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에너지 종목은 잘 사진 않는데 오늘 좀 손을 댔던 게 이 커너커필립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 비중률을 채우는데 선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2주 그렇죠? 52주 최고점을 지금 친 상태이고요. 차트의 흐름도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XLE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쳤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숏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얼로 튈지는 모르는 그런 게 이 원자재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 First Solar.
저는 First Solar랑 Enphase만 좋아요. 지금 First Solar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지금 거의 많이 고점에 올라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이동 평균선들이 재배열로 되면서 계속 상승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유틸러티 회사입니다. 이거는 에너지 회사가 아니고 이 솔라 그 장비를 만드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간접적인 관련이 있죠. 간접 직접인가? 뭐 어쨌건 직간접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고점 이 위치에서 계속 주가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온 위치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상당히 견고한 새로운 지지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시경제 지표 몇 가지 둘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112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지난번 한번 쭉 내려갔다가 저점이 더 낮아졌는데 올라오면서 지금 전 고점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늘 ECB 같은 경우에도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로의 강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또 연준에서 미국 그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좀 더 강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를 훌쩍 넘어서 4.1%가 되었고요. 이것도 전 고점 일단 터미널 레이트 자체가 5% 가까이 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 금리에 관계된 ETF를 보시는 분들은 일단 4.5% 정도까지는 간 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비트코인 같은 게 잘 버티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상승세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2만 불 대 지금 계속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WTI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 고점을 깨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하락세의 흐름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빅스. 빅스는 오늘 내려가요. 그렇죠? 오늘 참 이상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S&P는 소폭 하락인데 빅스는 오른다. 맞네요. 빅스가 내린다. 네, 그래서 둘 다 내려간다. 좀 이상한 그런 냄새가 나는 분위기고요. 지금 오늘 빅스가 제가 말했던 25.5 밑으로 내려왔어요. 25.16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내일 리액트를 할지 그런 것도 좀 불안하면서 궁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켓 브리프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